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지인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안하잖아요, 사실.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주변에 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같은 걸 해주실 게 혹시 간단하게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전세 사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이제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파트예요? 네, 빌라는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확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검증 절차,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이더라도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가 일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임대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친 게 아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심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거의 폭삭 주저앉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보험사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 때 파산 직전인 거고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에 뒤에 국가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거의 그 정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그거 자체가 거의 반사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에 이렇게 무조건 다 모든 피해자들한테 제깍 수급해 정도가 돼야 하는 유통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탁 막히는 거, 뇌졸중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전세를 하시는 것도 수요자들은 두려워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 16년부터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전세 계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왔어요. 이거를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번지점프가 로프를 매달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로프가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번지 점프를 할 때 로프가 정말 안전하다고 네.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네. 그 상황에 닥치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꿰뚫고 있고 그 동네의 전세 시세를 그리고 이 집은 전문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건 시세가 너무 높다 이 집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받지도 못하겠는데 이 집은 경매 넘어가도 오히려 이득이지 내 전세금으로 이 집 살 수 있으면 더 이득이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만 전세를 했어요.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못했어요. 왜? 무서워서. 배울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직접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를 때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부동산이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네. 보증보험이 있기 전 네. 그 상황에는 네. 전세를 이제 정말 아는 사람만 네. 아니면 전문가 네. 뭐 이렇게 아니면 배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용도였는데 보증보험이 생긴 다음부터는 네. 초보자 아예 모르는 사람 보험 되니까 뭐 상관없겠지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이전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집값의 50%에서부터 많아야 80% 사이만 전세를 놓았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전세집이 다 그랬기 때문에 나만 따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집이 안 나갔어요, 아예. 왜냐하면 전세 임차인도 그거가 상식이고 상식 밖의 계약을 못하고 무서워서. 그리고 임대인들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막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못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보증보험이 생기면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뭣도 모르고 임대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르면 무조건 덥석 받아먹고 또 반대로 임대인들은 원래 하던 내 집값의 50에서 80%만 받아야 되는 전세 대금을 그냥 어차피 집값은 시세대로 움직이는 건데 보증보험도 있겠다 내가 돈 못 줘도
다른 데서 돈 준다네? 난 집만 날리면 되네? 그럼 이왕 받는 건데 지금 뭐 저 집 팔았다 생각하고 난 파는 게 더 좋으니까 집값만큼 전세값을 받는 겁니다. 왜? 내가 못 주더라도 보증보험사에서 주잖아요. 그걸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기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세 사기라는 걸 규정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금융부터 부동산, 임대인, 그리고 매수인, 매도인 이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짜고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했을 때 그때 사기에 해당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이란 게 원래 집값이라는 게 들쑥날쑥한 거거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억, 20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막 5억, 4억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도 또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물체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원래 투자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도 임대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임차인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 중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금액대의 전셋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임대인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전세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보증보험이 생기면서부터 양쪽 다 임차인, 임대인 다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어떤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까요? 임대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은 어차피 전세를 하기 전에 내가 조심하고 시세를 알아보고 이 전세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이유가 내 보증금을 누가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보증보험사라는 곳에서 내 전세금을 보장해준대요. 그러면 왜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전세를 얼마에 계약을 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억짜리 집을 4억에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니 위험하다 젓가락질 하지. 사실 그 집이 야, 내 2년 동안 살 건데 2년 후에 이 집이 8억 된다더라. 여기 지하철 들어오고. 그 지금 전세금 4억이 지금 집값이 2억이지만 전세금 4억은 사실상 이거 싸게 들어가는 거다. 내가 한 번 더 연장하면 그때는 집값이 8억 돼버리면 이게 지금 전세 싸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이게 뭐 사기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세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세 임차인이 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보증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조건에 성립되는 집이라면 그 집값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전세를 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 전세 사기로 굉장히 큰 떠들썩하게 난리 나기 직전에 한 3, 4년 정도 2015년, 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이런 거는 예전부터 해오던 그냥 고지식한 방법 외에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컨텐츠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억지예요, 억지.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뭐 정상적인 법적 확인 사항이나 특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세요. 그냥 기본 사항은 특약 사항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융자 모든 융자를 말소시키고 잔금 일시 말소시키고 그리고 임대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융자를 하지 않는다. 요거 그냥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어도 배째라는 사람한테 어떻겠습니까? 배째는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배째는 사람한테 내가 뭐 제약상에 뭐라고 적어놓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배째라고 하는데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먹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 거. 그 특약상에 그렇게 적고 잔금시 융자 말소 조건과 이후로 융자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그 특약사항의 조건을 적고 그리고 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내가 할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내가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하고 내가 오직 내 현금으로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고 난 후에 다 해도 뭐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웬만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웬만하면 전세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시세에서 60% 이하의 전세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나와 있는 집을 전세 임차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에서 당장 경매에 나가더라도 엄청 안 좋은 집 말고는 웬만하면 60%는 낙찰됩니다. 그리고 임차 등기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 현재 시세 60% 이하로만 되어 있다면 낙찰하는 사람도 사실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낙찰 받아갖고 그 임차인한테 돈 다 주고
내보낼 수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전체적인 큰 틀은 네.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네. 100% 확실한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죠. 단 보증보험을 들 수 있으면 드는 게 무조건 좋고, 그렇죠. 만약에 못 드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전세금을 네. 지금 집값 대비해서 네. 60% 이하 네, 맞아요. 이하의 전세를 전세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네, 맞아요. 그나마 네. 뭐 100%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99%, 98% 네. 이렇게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 외의 집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럴 때는 모험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제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조차도 제 오만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모릅니다. 다른데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방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장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거나 진짜 안전한 걸 원한다면, 아니면 나는 뭐 내 보증금의 안전보다는 그 임대인은 믿을만 하고 뭐 내 뭐 운을 믿고 뭐 그런 자신 있다 나는, 이러신 분들은 그냥 모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모험입니다. 모험. 모든 전세는 모험이에요.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금액 변제금이라는 게 딱 나라에서 정한 게 있기 때문에 모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의무만 다 하고 정상적인 집이면 무조건 거의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세는 어차피 전세라는 체제 자체가 욕심에서 시작하거든요. 목돈을 만지고 싶다는 임대인의 욕심, 그리고 월 지출을 없애고 싶다는 임차인의 욕심, 이 두 욕심이 합이 봐서 생긴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욕심을 부리는 분들만 전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이 다른 집에 얹혀 살면 당연히 매월 집에 대한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매월 지출을 없애거나 확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으세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목돈으로 한탕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목돈이 굉장히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두 욕심이 만나갖고 합의를 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안전이든 뭐든 모험이든 그거를 선택을 하세요. 전세 계약이란 건 임차인의 욕심, 네. 임대인의 욕심이 만나서 생긴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고인물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전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선택사항이에요. 전세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월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선 다 월세를 하고 있지, 전세를 모르는 나라들도 엄청 많아요. 전세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는 나라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네. 100% 정말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구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100%의 안전은 전세 계약에서는 절대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